해시들이 제거되자 진씨들은 새롭게 백제를 이끌어 나갈 임금을 필요로 했고 마침 이때 곤지의 아들 모대가 외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어려서부터 굉장히 총명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삼근왕을 죽이고 끝내 모대를 왕위에 올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왕조중심 꿀국사 꿀이에요. 우리가 지난 아신왕 때부터 시작해 꽤 오랜 기간 백제의 역사를 살펴오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제가 삼국 중에 한 나라를 다루면 보통 4명 정도의 왕을 만나보고 다른 나라로 넘어가곤 했는데요. 이번엔 아신왕부터 이번 시간에 만날 동성왕까지 무려 8명이나 됩니다. 이제 다른 나라로 넘어갈 때도 됐다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제가 시대 정리를 위해 연표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동성왕이 즉위하는 479년입니다. 같은 시기 신라에는 소지 마립간이 즉위하죠. 이미 다 잊어버리셨겠지만 우리는 신라에서 마지막으로 바로 앞에 자비 마립간까지 진도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렇다면 고구려는 어떨까요? 저 위에서부터 보시면 장수왕이 즉위하고 백제 신라의 여러 왕들이 지나가죠. 아직도 장수왕이 한창입니다. 고구려는 제가 장수왕까지 설명했습니다. 물론 동성왕 10년에 장수왕이 승하하고 21대 문자명왕이 즉위합니다만 지금의 연표로 보면 삼국의 진도를 대략 어느 정도 맞추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라는 자비마립간까지 그리고 고구려는 장수왕까지 이미 다뤘었죠. 저는 이번 시간까지 백제를 다루고 다음 시간부턴 새로운 진도로 출발해보려고 합니다. 백제가 고구려에게 한성을 빼앗기고 웅진으로 내려왔습니다. 왕권은 형편없이 약해지고 귀족 해씨가 국정을 장악한 채 온갖 전횡을 저지르고 있었죠. 결국 보다 못한 진씨들 손에 해씨들은 제거되고 강력한 리더십을 필요로 했던 진씨들에 의해 어린 삼근왕도 억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전에 비유왕 때도 설명했지만 삼국사기는 왕위를 찬탈한 임금들에 대해 찬사를 늘어놓고 있습니다. 어느 면에서는 맞을 겁니다. 능력이 있으니 사람들이 따를 것이고 그걸 바탕으로 기존의 힘없는 왕을 몰아내는 거죠. 동성왕에 대해서도 삼국사기는 담력이 대단하다, 활을 쏘면 백발백중이라는 마치 저기 위쪽 마을에서 김씨왕조 찬양하듯이 써놨고요. 일본서기 역시 동성왕에 대해 어려서부터 총명했다란 기사를 남기고 있습니다. 이런 능력을 바탕으로 자신을 추대한 진씨들과 함께 어린 사촌동생인 삼근왕을 죽이고 479년 11월에 등극합니다. 동성왕이 아무리 똑똑하다 해도 처음부터 왕권을 강화할 수는 없습니다. 그동안에 백제왕실이 너무 형편없이 추락한 것도 있고 동성왕 역시 진씨들의 힘으로 왕위에 올랐기 때문에 약 20년가량을 진씨 세력과 동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전에도 설명드렸죠. 분권을 쥐고 있어야 진짜 힘이 있는 거라고. 이전 전지왕, 구이신왕, 문주왕 내내 그랬지만 병관좌평에는 늘 해씨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해씨가 몰락하고 이번엔 반란을 주도한 진씨 세력이 병관좌평 자리에 앉습니다. 그러다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동성왕 재위 후반기엔 연씨가 새롭게 병관좌평에 앉게 됩니다. 학자들은 이때 이후로 진씨가 몰락한 것으로 보고 있죠. 이는 동성왕이 처음엔 진씨 세력 아래에 있었어도 이후엔 다양한 왕권 강화책을 통해 진씨들 영향력에서 어느 정도 벗어난 것을 의미합니다. 중국 사서인 수서엔 백제에 8씨족이 있다고 말합니다. 가장 흔한 성씨 8명이 있다는 얘긴데요. 해씨, 사씨, 연씨, 리씨, 정씨, 백씨, 북씨, 목씨 등이 있다고 하죠. 이 중 해씨와 연씨는 백제 건국 당시 졸본에서부터 소선호, 온조와 함께 내려온 세력들이고 사씨, 리씨, 정씨, 백씨는 본래 마한 땅에 살던 토착민들, 마지막으로 북씨와 목씨는 외에서 건너온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진씨는 아예 나오지도 않죠. 참고로 이 이야기를 기록한 수서는 수나라의 역사를 기록한 책, 즉
당나라 때 만들어진 책이고, 이때 한반도에선 삼국시대가 끝나고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시기였습니다. 모든 것이 끝나고 백제의 역사를 돌아보니 저런 성씨들이 있었단 얘기고, 진씨는 아예 보이지도 않았던 거죠. 즉, 진씨가 동성왕 이후에 몰락한 것을 의미합니다. 어찌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진씨들은 해시들 틈바구니 속에서 재기전을 펼칠 때 자신을 지지해줬던 삼근왕을 자신의 필요에 의해 처참하게 버렸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생각한 리더십인 동성왕을 세우게 되죠. 하지만 그 동성왕에 의해 다시 진씨들이 버림받게 되는 겁니다. 어찌 보면 자신들의 그런 추악한 모습을 그대로 되돌려 받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성 시절에는 해씨와 진씨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웅진으로 온 뒤엔 이 지역 토착 세력들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사씨, 연씨, 백씨 등이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웅진으로 오고 나서 백제 상태야 말 안 해도 뻔한 거고, 이런 상황에 뜻하지 않게 전쟁까지 났습니다. 하지만 위기는 기회라고 동성왕은 잦은 전쟁을 통해 오히려 땅에 떨어진 백제의 위상을 서서히 높여갑니다. 제위 4년 9월, 말갈이 남한산성으로 쳐들어왔습니다. 남한산성이라면 이전 수도였던 한성 쪽인데, 개로왕 때 침입한 이후에 고구려가 한성을 다 먹어버리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미 박살나서 아무것도 없는 한성에 말갈은 왜 쳐들어왔을까요? 아무튼 이 전쟁으로 말갈은 백성 300여 호를 포로로 잡아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백제는 고구려는커녕 말갈을 상대할 힘조차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듬해 동성왕이 피해 지역으로 가 백성과 군사를 위로하는 선에서 그냥 끝났다고 합니다. 동성왕은 이런 일을 겪으면서 깨달은 바가 컸을 겁니다. 어렵지만 어떻게든 군사력을 키워 외침에 대비해야만 하겠다라는 마음을 먹겠죠. 동성왕은 궁궐과 성곽을 보수하면서 왕실의 권위와 함께 방어력을 키워갑니다. 그런 가운데 오랜만에 이곳 대륙백제에서 소식이 들려옵니다. 우리는 그동안 대륙백제를 잊고 지낼 정도로 한반도 백제에 몰입해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신왕 이후 너무 비참한 일들이 이곳에서 많이 일어났기 때문이죠. 사실 그동안 이 대륙백제도 만신창이가 되긴 마찬가지였습니다. 고구려 강개토 대왕이 이 위의 요동을 먹어버리면서 영토 자체도 축소됐고, 사실상 한반도 백제가 대륙백제의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어려웠겠죠. 자, 이제 동성왕 때가 됐습니다. 이 위에는 북위가 있었죠. 동성왕은 다시 이전의 땅을 회복하려고 북위에 원래 우리 땅, 그러니까 대륙백제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이 땅들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북위는 당연히 얼마 전 개로왕 때까지만 하더라도 국서를 보내면서 같이 고구려 좀 치자 이렇게까지 했었는데, 지금은 서로 불꽃이 튈 상황이 온 겁니다. 여러 번 말했지만 국제관계는 항상 이렇습니다. 결국 북위는 488년 이곳 대방 땅이라고 하죠. 이 위에 있었던 대방 땅에 있는 백제군을 몰아내기 위해 군사를 보내왔고, 백제군은 끈질긴 방어 끝에 북위 군대를 무찌릅니다. 2년 뒤 북위는 다시 한번 수십만 기병을 보내 공격하지만 이번에도 백제의 승리였습니다. 자, 얼마 만에 승전보일까요? 백제는 아신왕 이후 계속 고구려한테 두들겨 맞기만 했습니다. 동성왕 초엔 말갈한테까지도 힘을 못 썼죠. 패배도 한두 번이지 계속 지기만 하다 보면 결국 자신감, 자존감이 다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사람도 그렇잖아요. 그렇게 힘든 상황에 자포자기할 때쯤 무언가 작은 성취나 승리가 찾아오면 다시 힘을 낼 수 있는 것. 지금 백제가 그런 상황입니다. 그것도 다른 나라도 아니고 중국 북방의 강자 북위를 상대로 이긴 겁니다. 북위와의 두 번의 전쟁, 그리고 이 이전 2승을 통해 백제는 국제사회에서 다시 한번 자신감을 회복합니다.